기자 추첨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어트랙트에서 준비 중인 새 걸그룹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가 넘겨짚는 게 아니라 전홍준 대표에게 실제 새 걸그룹 프로젝트 발표 후에 어떤 진행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러분들이 현재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트랙트 새 걸그룹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4세대 아이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어트랙트가 뉴 걸그룹 육성을 위한 데뷔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멤버 전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발탁될 예정이며 모든 과정은 대중들에게 공개한다. 여기까지 오픈이 됐죠. 그래서 몇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두 번째, 공식 발표에 어떤 반응들, 주위에서는 어떤 식의 제안이 오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 오디션 과정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픈이 되는지. 그래서 이 모든 질문들을 전홍준 대표에게 던졌고 그 답을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전제합니다. 이 프로젝트 발표의 의미, 절대로 피프티 2기가 아니라는 점, 뉴 걸그룹 육성을 위한 데뷔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피프티는 별도의 문제고요. 새로운 걸그룹을 만들어서 어트랙트를 걸그룹의 명가로 만드는 것이 전홍준 대표의 계획입니다. 자,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핵심이 뭘까요? 당연히 오디션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죠. 대중이 뽑는 겁니다. 공개 오디션이에요. 우리가 임의로 데려와서 데뷔시키는 게 아니라 더 능력이 있다고 대중들이 판단하고 더 지지를 받는 친구들을 데뷔시키고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죠.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일단 새 걸그룹은요.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동시에 노립니다. 한국 시장과 해외 시장, 투트랙 전략인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주도적으로 한다고요? 당연히 대표인 전호준 대표는 있지만 그 외에 저희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인터뷰로 말씀드렸죠. 넥스트 출신 김세왕 COO가 그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전홍준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에서 곡을 받는 교두보 역할을 네. 그 세왕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김세왕, 네. 그다음에 스웨덴 작곡가, 네. 큐피트 말고요. 네네. 스웨덴 작곡가가 너무 많어. 아, 그래서 네네. 지금 곡이요. 네. 800곡 왔어. 800곡. 나 지금 200곡밖에 못 들어봤어. 내가 그거 듣는데 네. 1분씩 들어도요. 시간이 네네. 얼마야. 네. 그다음 막 변호사 만나야지, 뭐 회의해야지, 뉴 걸그룹 프로젝트 이제 막 내가 지금 또 레전드 팀을 구성하고 있거든. 네네. 피프티 만든 회사에서 뉴 걸그룹 프로젝트 한다라고 했더니 전 세계에서 곡이 네. 2주 만에 800곡이 왔다니까. 와. 곡들이 너무너무 좋아. 네네. 걸크러쉬서부터 이지 리스닝까지 곡이 넘쳐. 네. 나 진짜 저 인생이 세웅찜하고 전화위복이고 너무너무 요즘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내가 진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한다니까. 근데 2달 전만 해도 내가 야 진짜 죽을까? 억울해서 내가 너무너무 억울했잖아요. 네네. 6월 19일에서 30일까지. 네. 그러면 2달 반 전만 해도 야 내가 이게 증거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했어. 화병 나서. 근데 2달 반 만에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야. 어트랙트라는 이 브랜드가 생겼지. 네. 응원해 주지. 곡 넘쳐나지. 투자해 준다고 하지. 투자 받았지. 와,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난 생각해요.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일단 전홍준 대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기운차 보이고 무언가 밝아졌다는 느낌은 받으셨을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재까지 약 800곡 정도가 왔다. 2주 만에 800곡 넘게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라인을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 쪽은 누가 준비하고 있다? 김세왕 COO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 스웨덴 작곡가들의 곡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트랙트랑 스웨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연스럽게 큐피드가 떠오르죠. 큐피드가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노래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받고 있는 게 비단 큐피드를 만들었던 스웨덴 작곡가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네로라는 작곡가들이 계속 곡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장르는 걸크러쉬부터 이지 리스닝까지 다양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뮤콘이라는 행사에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도
북유럽 이런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K-팝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현지에서 K-팝의 인기가 뜨겁고 여기 K-팝과 손잡고선 무언가 해보려는 북유럽 쪽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큐피드의 성공을 지켜본 스웨덴 작곡가들이 어트랙트로 많은 곡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끝에도 전홍준 대표가 하는 마지막 얘기는 이거였어요.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저는 이 상황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에 더더욱 좋은 걸그룹, 멋진 걸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은 방송입니다. 이 부분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사실 노래 같은 경우는 어떤 노래를 받고 선택을 하고 녹음을 하고 그 노래를 발표하는 건 최종 발표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대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곡을 미리 들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중은 뭘 보죠? 방송을 통해서 멤버들을 하나하나 선택해가는 과정을 봅니다. 역시나 방송사, 여러 곳에서 러브콜이 왔다는 거죠. 사실 안 오는 게 이상해요. 이 방송사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다들 우리 방송사를 통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들이 데뷔 후에도 계속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고 우리가 조금 더 원래 오디션 했던 방송사로서 주도적으로 그들 활동에서 함께 역할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IP, 지식 재산권을 어느 정도 갖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했으니까 우리한테도 지분이 있지. 이게 합리적인데 중요한 건 지금 경쟁이 붙었다고 했죠. 경쟁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과 하겠죠. 일부러 IP를 많이 나눠주면서 특정 방송사랑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사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OTT입니다. OTT, 오버 더 탑.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예를 들어서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왓챠, 티빙 등을 얘기를 하는데 전홍준 대표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국내 방송은 방송사, 그리고 해외 노출은 OTT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걸 나눠서 판매할 수가 있어요. 지상파는 웨이브, 종편과 케이블은 티빙, 이외에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등 많은 곳들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역시나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고 손을 잡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방송 오디션 관련된 이야기 전홍준 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새 걸그룹은 방송사 이렇게 통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방송사를 해야 돼. 방송사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 접촉 중인데요. 네, 서로 네, 이 조건을 맞춰보고 얘기 중이에요. OTT. 네네. OTT 쪽에서도. 그러니까 네네. 근데 실은 나는 방송은 하고 다른 컨셉으로 약간 다큐멘터리와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넷플릭스, 티빙, 쿠팡 플레이 네네.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하지 않겠어요. 또 네. 다른 컨셉으로. 근데 이제 방송국하고는 왜 해야 되냐면은 네, 그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편성이 짜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편성에 맞춰서 12회 분량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3개월은 해야 되잖아요. 네네. 자,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말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전 대표의 생각은 투트랙이다. 국내 방송사와는 12부작 정도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생각을 한다. 왜냐? 짜인 편성이 있죠. 이 편성에 따라 내보내면서 대중적 노출도를 높이는 거죠. 이건 사실 국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넷플릭스나 이 디즈니 그런 곳들은 OTT의 특성이기도 한데 생방송처럼 방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녹화를 끝난 다음에 이걸 회차로 쪼개서 한 번에 공개를 하는 시스템이죠. 아니, 이렇게 되면 오디션의 묘미가 있나요? 오디션의 묘미가 뭐예요? 그들의 성장 과정을 매주 지켜보고 탈락자가 발생하고 올라가고 패자 부활 또 경쟁을 해서 마지막 남는 그 데뷔조를 보는 거, 이게 맛인데 해외 OTT는 이걸 한 번에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는 방송사화 하고 싶다는 거죠. 실시간 문자 투표라든지 대중의 의사를 기존 플랫폼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방송사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OTT입니다. 전홍준 대표가 생각하는 OTT는 방송에서 나왔던 이 오디션 과정을 그대로 다시 OTT로 보여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이 걸그룹의 탄생 과정을 다큐멘터리나 비하인드 스토리로 만들어서 공개하자는 거죠. 자, 이 걸그룹이 해외 전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그들의 서사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게 가능해?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요. 아직 공식 데뷔도 하지 않고 인지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걸 OTT에서 매력적으로 생각을 할까? 그리고 대중이 그걸 볼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어트랙트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걸그룹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된 배경이 나오겠죠. 피프티의 등장, 그들의 글로벌 성공, 그리고 분쟁, 그로 인한 어트랙트가 겪었던 일들, 그 후에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고 어떤 멤버들이 와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데뷔를 한다. 이게 하나의 서사가 나오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걸그룹 탄생 과정 비하인드 혹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걸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을 전홍준 대표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의 곡 제안이 들어왔는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방송사 편성, 방송은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순차적으로 하나씩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어트랙트의 이런 오픈 시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올드스타가 또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발빠른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